안녕하십니까. 저는 수자국어에서 건대부중 2학년 학생들 내신 대비를 담당하고 있는 수자국어 부원장 주동민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요, 저희 최근에 실시된 건대부중 2학년 2학기 중간고사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같이 보시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건대부중 2학기 중간고사 돌아보기 어떤 순서로 설명을 드릴 거냐면요. 크게 세 가지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시험 범위 및 특징에 대해 설명해 드릴 거고요. 어떤 식으로 문제가 출제되었는지, 출제 경향, 그리고 수자국어 학원에서는 어떻게 대비를 해 왔는지. 마지막 세 번째, 학생들의 공부가 시험이 끝났다고 끝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앞으로의 공부 방향은 어떻게 가는 게 좋을지. 짧게는 기말고사 대비를 위해서 알려드릴 거고요. 길게는 학생들이 이번 시험에서 남겨가야 될 것, 또 반복될 거니까 좀 기억하면 좋은 것들을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자국어에서 중학교 2학년 학생들 수업 어떻게 진행되는지 설명을 해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선 이번 시험의 시험 범위 및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대부중 학생들 그리고 학부모님들이면 다들 잘 아시겠는데요. 시험 범위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였고요. 이번엔 또 다른 학교에 비해서 다른 학교들은 아직 시험이 시작되지도 않았어요. 그죠? 어, 되게 이른 타이밍에 이른 시기에 시험을 봤기 때문에 더 시험 범위가 짧게 적게 느껴지셨을 겁니다. 일단 소단원 두 단원이었습니다. 2-1단원과 3-1단원 두 단원에다가 본문 더하기 뒤에 있는 덜거 보기까지 포함해서 시험 범위가 구성이 되었고요. 이 두 단원 모두 한쪽은 한글 훈민정음이죠. 훈민정음, 창제, 원리, 제자, 원리 이런 것들이 바탕이 된 단원이었고요. 3-1단원 설명문 관련해서 전개 방식, 설명 방식에 대해서 묻는 단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각 단원별로 보시다시피 되게 성격이 뚜렷하다. 이 말씀은 곧 단원별로 이제 물어볼 만한 것, 출제 방향이라고 할 수 있겠죠. 출제 방향이 되게 뚜렷하게 예상 가능하고 학생들도 그걸 충분히 숙지한 채로 시험을 볼 수 있는 단원이었다. 물론 두 단원의 지금 말씀드린 부분들이 마냥 쉽게 이해되는 부분들은 분명히 아니었을 거예요. 하지만 반복적으로 이렇게 준비를 해왔다면 물어볼 것이 사실 정해져 있는 시험이고 단원이기 때문에 대비가 가능했고 결과도 얻을 수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출제 경향 및 수자국어에서는 어떻게 공부를 했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단원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격이 되게 분명했기 때문에 예상했던 대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출제 경향 다시 좀 자세히 살펴보면 단원의 목표에 맞게 출제되었습니다. 지금 방금 말씀드린 예를 들면 2-1단원 같은 경우에는 훈민정음의 제자, 즉 자음과 모, 초성과 중성이 어떻게 어떤 원리로 만들어졌는지, 상형의 원리, 무엇을 본땄는지, 그리고 자 초성 같은 경우에는 획을 늘려나가고 또 특이하게 이체자를 뽑아내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각각에 해당하는 원리에 해당하는 그 원리에 해당하는 초성이 무엇인지 그걸로 하나의 음조를 구성해보고 그런 것들을 다 묻고 있습니다. 마찬가지 모음도 마찬가지였고 그리고 훈민정음 창제 정신 여기 보고 계신 학부모님들 만약에 학창 시절에 접하신 적이 있을 거고요. 많이 봤을 거예요. 나란 말씀이 중국과 달라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물론 중학교 교과서에서는 또 한글로 현대어로 해석된 걸 바탕으로 어떤 정신이 거기에 드러나 있는가? 이를테면 중국과 다르다. 자주정신. 날마다 써라. 실용정신. 그리고 그리고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서 만들었다. 어여삐 여겨서 만들었다. 애민정신. 이런 것들이 크게 세 가지가 교과서에서 강조되었는데요. 실제로 단답형 2번 문제도 그와 관련 것들을 물었습니다. 자주정신과 실용정신에 대한 걸 물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예상 가능한 문제들이 출제되었다. 응용이라고 하는 것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제자 원리를 활용해서 특정한 음절을 찾는다거나 선택지에서 제자 원리를 설명하는 초성인, 즉 자음이나 아니면 중성, 모음을 찾는다거나 아니면 아닌 것을 골라낸다거나 이런 것들 관련된 문제고 학생들이 교과서에서나 교과서 학습 활동에서나 그리고 관련된 평가 문제집 그리고 학원에서 나눠준 문제집들 반복적으로 풀고 했으면 충분히 준비가 되었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3-1단원 설명문 관련된 단원에서는 기본적으로 정전기와 관련된 글 그리고 젓가락과 관련된 글이 이렇게 있었는데요. 내용 확인에 대한 문제 나와 있고요. 그 내용 확인을 좀 응용해서 단락과 단락 혹은 문장과 문장의 어떤 관계를 묻는 문제. 이 단락을 보기의 단락을 어디에 넣는 것이 적절한가? 아니면 빈칸 넣고 접속 부사를 채워 넣는 문제 이런 것들이 나와 있었고요. 또 가장 학생들이 주목해야 됐던 부분들이 이제 설명 방법. 뭐 예시라든가 분류라든가 분석이라든가 대조라든가 인거라든가 이런 설명 방법들을 묻는 문제를 굉장히 많이 연습해 왔고 사실 그 부분에서 한 20번 문제 교과서의 앞부분 설명 본문 말고 이제 사전에 대한 흑등고래에 대한 그 설명하는 내용을 가지고 출제된 문제가 있었는데 좀 많이들 어려워했습니다. 정답이 분류와 구분이었는데요. 사실 분류와 구분에 대해서 좀 애들이 공부할 때부터 좀 헷갈려 하는 부분이고 사실은 엄밀히 따졌을 때 구분은 되지만 좀 의미가 겹치는 부분이 많이 있어서 학생들이 헷갈려 할 수 있었고 판단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을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잘 넘겼으면 이제 최종적으로 거의 다 맞는 결과 얻었을 것이고 여기서 놓쳤으면 뭐 한두 문제 정도 틀렸을 수도 있겠습니다. 아무튼 그런 부분도 충분히 우리가 준비를 해왔던 부분들이 역시 출제되었다라고 다시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수자에서 어떻게 공부했느냐? 시험 범위가 적기 때문에 거의 그 진도를 나간 만큼 그 시간에 많이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수업 안에서는 단원의 본질, 즉 말씀드린 바와 같이 출제 경향에 맞게 학습 목표에 맞는 정확하게 알아야 될 것들, 응용해야 될 것들을 반드시 정리했고요. 그 다음 수업 안에서 진도를 나간 후에는 관련된 뭐 빈칸 넣기라든가 아니면 간단한 문제를 푼다거나 해가지고 학생들이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혹은 이해 못하는 부분은 어떤 부분인지 확인하고 넘어가고자 했습니다. 그 다음에 다양한 문제풀이 및 확인해서 이제 가로 클릭이 있는데 이제 문제집 당연히 학생들이 평가 문제집도 받아서 풀었고요. 학생들 출판사 평가 문제집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걸 풀었고요. 그 다음에 학원에서 제공되는 문제들이 이제 1일 복습 수준으로 이제 월부터 금요일까지 이제 잘 내용 분량이 나눠져 가지고 학생들이 꾸준하게 국어 공부할 수 있게끔 제공을 했고요. 막바지에는 다양한 뭐 건대부 중의 기출문제뿐만 아니라 같은 교과서를 쓰는 다양한 지역에 특히 서울의 이제 중심 지역의 문제들도 풀어보면서 같은 단원을 가지고 어떤 식으로 물어보고 있고 어떤 식으로 물어봤을 때 좀 어려움을 느낄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만반의 준비를 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공부 방향 및 수업 안내인데요. 자, 앞으로 기말고사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길게 봤을 때 중3 건대부중원에서 또 내신을 대비하는 방법은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중3도 그렇고 그래서 교과서 범위 안에서 학교에서 수업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그 목표 그리고 학습활동 교과서 본문 내용 이런 것들을 충실히 준비하고 정리하는 공부 이게 거의 반 이상 거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이런 부분에 충실했다면 실제 시험에서도 좋은 결과를 분명히 얻을 수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학생들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시험이 끝나고 뭐 다 잊어버릴 수도 있겠지만 웬만하면 좀 가져갔으면 좋겠는 지식들이 있어서 덧붙여 말씀드리면 이번 시험 범위에서 배웠던 것 중에는 되게 중요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훈민정음 제자원리, 창제정신 같은 경우에 현재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도 같은 비슷한 내용을 가지고 학교 내신을 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잘 정리했던 것들을 물론 또 잊을 수 있겠지만 계속 반복할 수 있는 어떤 정리가 잘 된 채로 아예 다 까먹지 않고 정리를 잘 해두면 앞으로 또 반복할 때 떠올리고 하고 이걸 떠올리고 또 되새기고 하는 것에 유리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좀 남겨두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서술 방식, 전개 방식에 관한 것도 꾸준하게 언급되고 모의고사나 수능시험에서도 나올 수 있는 그런 풀어서든 나올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개념 정리하는 것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알아뒀던 것들 그냥 버리지 마시고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공부하면서 계속 이어갈 수 있게끔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숫자국어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목표는 결국 이런 시험을 통해서 결과를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 좀 긴 호흡에서 중학교 때는 좀 꾸준함을 좀 만들어 보자. 꾸준한 공부 습관을 갖춰가자. 이게 또 숫자국어에서의 어떤 모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염두에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럼 지금은 시험 끝난 지금 우리 건대우중 학생도 어떤 걸 공부하고 있느냐?
소형술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3개의 단편소설 학생들이 본인 의지로 잘 보지 않게 될 좀 낯선 작품들, 짧지만 또 재밌고 또 재밌으면서 의미도 있는 그런 작품들을 통해서 일단 읽기에 친숙해지고 내용 파악에 친숙해지고 그 다음 그걸 바탕으로 자기 생각을 표현하는 글쓰기 연습도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또 소설 질문을 보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관련된 파생될 수 있는 비문학 질문을 통해서 문해력, 낯선 글을 읽고 이해하는 능력도 매 수업 같이 연습하고 있습니다. 이 수업이 일요일 10시부터 1시까지 진행되고 있고요. 다시 이제 저희가 2달씩 묶여서 진행되는데요. 11월, 12월 과정이 되면 또 건대부중 학생들과 함께 기말고사 대비가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그때는 또 언제 공부하느냐? 내신 대비 수업은 건대부중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토요일 날 진행하고 있습니다. 토요일 7시부터 10시까지라는 거 혹시나 수강에 계획하고 계시다면 시간 한번 참고해 주시고 잘 조절해 주셔서 등록 문의 저희 학원에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